위한 기술 전수 영상입니다. 단순히 취미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 디테일한 설명으로 길어질 수 있지만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보신다면 무조건 실패 없이 왕과 탕후루처럼 얇고 파삭한 탕후루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탕후루 창업이나 사이드 메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모든 부분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탕후루 기술 전수가 돈 1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높은 비용의 기술 전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의 노하우와 기술들이 녹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가치를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탕후루는 자신들의 노하우가 있어서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탕후루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현재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높게 받고 있는 것이라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탕후루 창업은 끝물이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1000만원이 아닌 무료이니까 대신 구독과 좋아요, 감사의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탕후루 비법 전수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장님들께서 이해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제대로 도움이 되시니 뒤로 넘기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레시피의 완성은 2가지 영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유행하는 아이템을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연구해서 완성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레시피 자체를 파서 완성시키는 영역과 다른 하나는 이 완성된 레시피로 실제 판매를 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영역이에요. 이 2가지 영역은 무조건 중요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아리송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탕후루 레시피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탕후루를 판매해 봤을까요? 판매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판매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영역들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왜 탕후루 판매를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유행하는 거 파서 판매하고 성공시킨 아이템만 8개 정도 돼요. 이걸 반복하면서 알게 된 절대 공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째는 사실은 별거 없다 입니다. 제가 이런 레시피를 파고들 때 기본 마인드가 있어요. 결국 별거 없다. 제가 줄 서는 디저트 매장을 운영했었어요. 사실 레시피 자체는 거기서 거기에요. 단지 그에 따른 노력들이 넘사벽인 집들이 대박집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잘 되는 집들은 무언 다른 비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리 대박난 아이템이라도 아무리 줄 서서 먹는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엄청 쉬울 거라는 걸 알고 접근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바로 도달해요.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결국 산으로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탕후루가 첨가제를 꼭 넣어야 한다느니 첨가제가 있니 없니 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의 생각은 버리시고 탕후루는 정말 쉬운 디저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저는 오늘 정말 뻔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탕후루의 비법은 이미 인터넷에 모든 레시피와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어렵다고 하고 실패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원리는 쏙 빠지고 방법만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정보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잘못된 정보까지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절대 지켜야 하는 부분과 무시해도 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원리까지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는 것이지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 특별한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 탕후루는 설탕 시럽 코팅이고 그게 다예요. 아니 설탕과 물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쭉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생각하시고 영상을 들어주신다면 바로 성공하시고 실패하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시면서 실력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팁들이 나오니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웍이나 탕후루 전용 냄비입니다.
탕후루를 만들 때 이 냄비의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탕을 과일에 고르게 묻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얇고 넓은 냄비가 필요해요. 일단 전용 냄비를 구매해 주시고 연습은 가장 넓게 퍼진 웍 같은 걸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가장 저렴한 웍을 사서 이 끝부분을 벤치 같은 걸로 착 눌러서 꽂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력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냄비를 만드시거나 구하실 수 있다면 탕후루 전용 냄비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탕후루 전용 냄비라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낮고 넓은 그런 냄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 편수 냄비 같은 건 꽂이를 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추하지만 저는 연습 때 사각 편수 냄비나 웍 두 가지로 다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하실 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설탕과 물입니다. 연습할 때 기본 양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탕후루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디저트를 연습할 때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면서 연습을 해요. 여러분, 미역국을 연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습용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두 그릇 정도만 나오는 아주 소량의 미역국을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실력은 늘까요? 안 늘까요?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양의 미역국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을 늘리기만 해도 충분히 우러나서 맛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맛에 도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백종원 선생님이 끓여도 똑같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적어서 재료들이 작은 자극들에도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역국을 끓일 때 양이 너무 적으면 작은 불에도 금방 끓어올라 버리겠죠. 그래서 미역이나 소고기들이 우러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정말 한 솥을 끓였을 때 초보가 해도 맛있게 우러날 수 있는 거죠. 모든 음식이 대부분 다 이렇다고 생각해요. 디저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탕후루 연습의 첫 번째 실패 요인이 설탕이 아까워서 소량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금방 타버리거나 너무 빨리 수분이 증발해버려서 돌덩이처럼 딱딱한 탕후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연습하실 땐 설탕 기준 최소 200g로 하시고 저의 추천은 300g 정도입니다. 200g으로 하면 완성이 되고 너무 빨리 갈색으로 변해버려서 300g이 더 연습하기에 용이하더라고요. 설탕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료 중에 설탕만큼 싼 게 있나요? 설탕 15kg 한 포대를 사실 때 저렴하게 사시면 2만원이면 사십니다. 한 포대로 300g씩 연습한다 쳐도 한 50번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양이고 한 번 하실 때마다 400원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탕후루 비법 전수를 지금 무료로 듣고 계시니 탕후루 기술 전수 비용을 다 재료비로 쓰시고 더 높은 퀄리티의 탕후루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가스버너나 가스레인지를 추천합니다. 인덕션은 비추예요. 마지막에 냄비를 기울여서 쿠킹을 해야 하는데 인덕션을 기울일 때 불이 열을 받기 쉽지 않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니 인덕션으로 연습을 해야 하신다면 연습하시되 마지막에 실험 묻힐 때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을 땐 버너를 사셔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불은 화력도 중요합니다. 일회용 가스버너와 업소용 화구를 비교해 볼게요. 시럽을 끓일 땐 강불로 끓이세요 라는 제가 지령을 내려드렸을 때 가스버너의 강불과 업소용 화구의 강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업소용 화구가 훨씬 더 셀 거예요. 자, 설탕 300g이 아닌 1kg나 2kg로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설탕 1, 2kg에 비해 가스버너의 강불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탕 1, 2kg에 비해 업소용 화구는 또 적절할 수도 있고요. 강불이라 하면 무조건 강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의 세기와 내가 하려는 이 설탕량을 생각하셔서 조절하셔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레시피만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헤매셨던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설탕량에 따른 화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설탕 300g과 물 150g, 가스버너로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과정을 원리까지 설명드릴 거라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장비에 가늠하셔서 조절하시고 테스트해보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것은
댓글 주세요. 네 번째는 꼬지입니다. 얇은 꼬지는 과일이 헛돌더라고요. 대략 꼬지가 3.5 정도 그 이상의 꼬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다섯 번째는 과일입니다. 저는 디저트를 DP할 때 무지개색 원리를 이용해요. 빨주, 노초, 파남, 보. 이 색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을 때 손님들의 시각으로 우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기준이 아닌 색깔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맛들을 선택합니다. 물론 맛은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맛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탕후루를 DP한다면 맛있는 과일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과일 중엔 어떤 걸 할까? 주황색 과일은 어떤 걸 할까? 노란색 과일은 어떤 거 할까? 파란색 과일은 어떤 거 할까? 보라색 과일은 어떤 거 할까? 라고 일단 정해놓은 후에 나머지 과일들을 선택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요즘 빨간색 과일 뭐가 있나요? 제일 잘 나가는 건 당연히 딸기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 토마토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갔더니 이 두 가지가 당연히 딸기는 없고 스테비아 토마토도 없더라고요. 그 마트에만 없는 건지 지금 시기가 없는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전혀 팔지 않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을 빼야 될까요? 아니죠. 방울토마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잘 나갈까요?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 이 방울토마토도 DP할 거예요. 단 DP용으로 DP를 하되 판매용은 좀 몇 개 안 두는 식으로 해서라도 색감을 꼭 맞춰서 DP하는 원칙은 지킬 예정입니다. 자, 디저트는 입으로 먹기 전에 시각으로 먹는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꼭 DP할 때 색감 고려하셔서 DP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테프론 시트지입니다. 과일을 시럽에 묻히고 내려놓아야 하죠. 어떤 분들은 스티로폼에 꽂아놓기도 하고 쟁반에 걸쳐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얀 유산지에도 놓기도 하죠. 근데 이 테프론 시트지는 코팅이 되어 있는 베이킹용 매트 같은 거예요. 코팅이 굳고 잘 떨어져서 정말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없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완성된 탕후루를 놓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재료를 알아봤고요. 왕가탕후루처럼 얇고 파삭한 설탕 코팅 완성하는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